네, 안녕하십니까. 비트러너님들, 백훈종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젯밤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내슈빌이라는 곳에서 행사가 있었죠.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6만 5천 달러 수준이었어요. 근데 현재 BTC는 사상 최고가 부근인 10만 9천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소 컨퍼런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다수 연단에 오릅니다.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수요일 1시간짜리 키노트를 맡았고요.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관인 데이빗 섹스, 비트코인 비축 위원장 보 하인스도 주요 연사로 등장하고 트럼프 일가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2의 엘살바도르식 깜짝 발표가 나올지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행사 첫날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재원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하는데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금을 매각한다, 범죄 수익 몰수 외에도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대 BTC 보유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이 교차하는 자리가 될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비트코인 글로벌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스트래티지. 그저께 4020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는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MSTR 보통주 대비 STRK와 STRF 영구 우선주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MSTR 주주들에게는 매우 좋은 신호다라는 트윗을 아담 스메카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보통주를 덜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사채, 즉 영구 우선주 발행 비중을 높이고 있는 이유는요. 8에서 10%의 낮은 이자율로 달러를 차입할 수 있으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 이석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방어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전략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MSTR 보통주를 들고 있기 때문에 보통주 수량이 늘지 않는 한, 그래서 희석이 막히는 한,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증가한다면 MSTR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STRK와 STRF 영구 우선주인데요. 약간 사실상 비트코인 채권이 된 셈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기업 간 비트코인 확보 경쟁에서 MSTR은 독보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구조화된 비트코인 채권 발행 모델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큽니다. 다음, 피터 쉬프 가족들과 함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도착했다. 이게 사진에 보이는 전용기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는 모습인 것 같죠? 전용기를 타고 머리에는 모자를 썼는데 빨간색 모자를 다들 쓰고 있죠. Make Bitcoin Great Again이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피터 쉬프가 이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활짝 웃고 계신 손자 손녀를 안고 활짝 웃고 계신 할아버지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 투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골드버그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들에게는 비트코인에 아주 크게 비난을 하시는 비트코인 비관론자로 더 유명하죠. 근데 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재밌는 분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되게 비난하면서도 비트코인에 자기가 전문가다라고 밝히는 그런 입장이고, 약간 비트코인을 비난하는 어조가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 애정을 오히려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이분이 아무튼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달러나 신용화폐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체제가 금이라고 얘기하고, 또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에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뉘앙스가 그냥 비트코이너들이 평소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단지 비트코인은 그럼에도 금보다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분인데, 이번에 아무튼 되게 재밌게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시네요. 자, 이분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분이 일단은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연사로 참석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 행사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연사일지도 모른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예전에 이런 거를 했어요. 예산 중립적인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내가 직접 해보겠다며 본인의 하드웨어 지갑 주소를 X에다 공개하고 비트코인을 기부해라 이렇게 기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이너들이 실제로 막 댓글을 단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오셨군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칭찬과 조롱이 뒤섞인 그런 댓글들이 막 달렸고, 그러면서 그 지갑에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적은 금액이라서 그렇게 큰 유의미한 정도의 전략적 비축이 되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실험을 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왜 비축하자는 건지 논리는 이해된다. 근데 XRP 비축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이런 말로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죠. 이 아주 업계의 본질적 가치를 꿰뚫는 발언을 남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분이죠. 그죠? 참 애매한 분입니다. 비트코인의 아주 대표적인 비관론자 중 한 면인데 XRP 싫어하고 암호화폐, 알트코인들 왜 전략적 비축을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냐 또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싫어하고 신용화폐, 달러 언젠간 무너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 시그널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이분이 사실상 비트코인을 가장 잘 이해한다라는 그 말이 묘하게 또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너라고 한다고 해서 꼭 비트코인을 너무 옹호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피터 시프 같은 분도 결국 비트코이너다.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재밌는 장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입 후 매출이 급증했다. 스테이크 앤 쉐이크. 신용카드보다 빠르다. 이 전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VIP 데이라고 해서 컨퍼런스 첫째 날은 기관 투자자, 패밀리 오피스, 기업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연사 무대를 듣는 그런 VIP 데이가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크 앤 쉐이크의 CEO가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비트코인은 신용카드보다 빠르다. 결제 처리 수수료를 50% 이미 절감하고 있다라고 했답니다. 비트코인 결제 도입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해당 기업이 스테이크 앤 쉐이크가 비트코인 수취 이후 즉시 달러로 환전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만큼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수용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결제를 도입했더니 결제 처리 수수료가 일단 절감되고 기업의 성장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바로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어떤 결제라기보다는 환전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결제를 받으면 그 비트코인을 그대로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기업의 성장세로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용성, 비트코인 뭐 결제를 받고 있으니 인프라는 당연히 준비가 된 거고 수용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 기업은 비트코인 기업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비트코인 결제액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기업이 그래서 고객들이 더 많이 찾고 마케팅이 어떤 효과를 입어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그 증가된 매출로 비트코인을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서 결제를 받고 매출을 증가시켜서 비트코인을 더 사는 그런 모습도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단순한 그냥 결제나 환전 기술이 아니라 고객 유치 전략이자 수수료 절감, 브랜드 강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다중 효과를 창출하는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바로 하이퍼 비트코이나이제이션, 비트코인의 실생활 통화화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일부 기업에게는 현실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 결국 도태될 것이라고 조 버넷이 남겨주셨습니다. S&P 500에 속한 500개 기업 중 497곳은 아직 비트코인을 한 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들이 조속히 비트코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담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의해 밀려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마치 화약과 같습니다. 건파우더. 그러니까 과거에 총이 처음 이제 막 등장했을 때 화약이 굉장히 중요한 재화였잖아요. 그래서 화약이 충분히 마련돼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처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화약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 피해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좋은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21 같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한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죠. 메타플래닛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1주 수익률이 57%나 폭등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 비트코인 보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원래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그 기업 자산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재무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를 고민했고 그 결과가 비트코인이었던 건데 그러자 주가가 폭등하는 의외의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S&P 500 대기업들은 여전히 관망 중이고요. 언젠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한 이 기업들에게 뒤처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간과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선점한자만이 생존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 흐름을 빨리 읽는 소수의 기업들이 새로운 질서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보시죠. 10년간의 화폐가치 하락,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다. 이 리버에서 작성해 줬는데요. 연간 2-3%의 인플레이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긴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차트의 모든 선은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이유다. 일본 엔화 마이너스 29%. 이게 지난 10년이군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각국 통화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나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와 34% 하락, 유로 38% 하락, 미국 달러와 46% 하락, 중국 위안화 61% 하락. 그러니까 중국에서 저렇게 청년 실업률 터져 나오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누적 효과라고 하면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매년 2~3% 발생한다는 거는 딱 들으면 그냥 뭐 그래 물건값 하루에 2~3% 오를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누적입니다. 누적. 매년 복리 효과처럼 2~3% 오르는 가격에서 2~3%가 내년 또 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장기간 누적되다 보면 눈덩이 효과 때문에 점점 피부로 와닿는 속도가 빨라진단 말입니다. 이걸 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일반 대중은 플러스로 생각하고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익숙한데 곱하기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곱하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수함수, 그리고 기하급수의 법칙 이런 것들을 항상 감안을 하면서 이런 수치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2~3%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이게 조용한 도둑질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으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 인근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과 고점 부근 매도 물량이 여전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강한 매수세가 있어서 지지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고요. 홍콩 또한 발행자 면허제를 도입하면서 제도화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 암호화폐 발행하는 분들께 면허제를 도입한다는 얘기예요. 기관 중심의 참여 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법적 기반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중장기 전망은 더욱 견고해지는 흐름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그룹, 트럼프 일가, 트럼프 아들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그룹이 25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비트코인 매입 및 보유에 사용될 예정으로 정치권과 대기업 차원의 비트코인 축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올해 비트코인 컨퍼런스 약 3만 명 규모 행사로 확산됐다. 글로벌 기업들의 연설이 이어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마이크 세일러, 잭 멜러스, 피터 시프, 신시아 러미스 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이 연단에 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스테이크 앤 쉐이크 CEO도 연단에 오르는데요. 비트코인 결제가 신용카드보다 빠르고 수수료는 절반이다 라고 직접 도입 사례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EU 관세 위협 철회하면서 증시가 딥바잉이 작동을 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증시가 다시 개장을 했는데 그동안 선물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다우존스 지수 1.78% 상승, S&P 500 2.05%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 2.47%나 급등했어요. 지난주까지는 금리 상승과 무역 갈등 우려로 조정세를 보인 증시가 트럼프의 추가 연기 결정과 소비자 심리지수 반등이 겹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5월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에서 소비 심리 회복이 확인되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채금리도 4.43%로 하락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GDP 수정치와 PCE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일본 40년물 국채, 미국 5에서 7년물 국채 입찰도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및 채권 수요 흐름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 4.432%고요. 2년물 금리 3.9564%입니다. 미국 EU 관세 유예, 그 다음에 예상보다 강한 소비자 신뢰 지표 또는 그리고 2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견조했다 등 전반적인 투자 심리 회복의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이번 주 목요일 발표 예정인 1분기 미국 GDP 수정치는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하향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 가격 보겠습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감소하는 바람에 온스당 3,299달러로 마감을 했네요. 3거래일 중 2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하락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철회로 안전자산 수요가 약화된 점이 지목이 되죠. 하지만 페퍼스톤은 단기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약화되며 금 수요가 줄었지만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 매입과 중국의 강한 수입 수요가 장기적인 지지 요소로 작용할 것 이렇게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밈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는 법. 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What does your dad do?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요 맨날 이기시는 분이에요. 맨날 이기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죠. 괴물들을 무찌르고 칼을 들고 괴물들을 무찌르고 계십니다. 근데 그 괴물들이
부채, 세금, 그리고 법정화폐가 되겠습니다. 이 밈은요, 지금 비트코인을 쥐고 계신 아빠들이 또는 엄마들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죠? 마치 70년대 강남 땅을 선구적으로 매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녀들에게 부의 안전지대를 물려주듯이요. 오늘날의 비트코인 투자자는 디지털 시대의 땅을 선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순간 미래의 통화를 축적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좋은 내용 나올 때마다 제가 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SNS, X 같은 SNS를 통해 가지고 전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